진행을 맡게 된 MC 유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은 인문학적 시선으로 의병을 바라보려는 기획이자 또 동시에 20세기 의병을 21세기 의병으로 되살리려는 기획이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 목숨을 바쳐 싸운 의병은 어리석다, 또 무모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철학자 두 분을 옆에 모셨습니다. 네, 서울대 김광식 교수님 그리고 충북대 한상원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21세기 무명의 인문학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이게 저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챗GPT에다가 한번 질문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21세기의 무명 의명은 사회정의와 공동체 가치를 위해 묵묵히 행동하는 시선으로 연대책임 윤리적 용기를 실천한 존재이다.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쉽게 우리 또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식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간단하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움. 그 20세기 초에 뭐 19세기 말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이야말로 의로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게 바로 애국이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일이어야 한다. 우리 이 근대 역사, 동학혁명이라든가 혹은 의병, 그리고 또 독립운동들, 4.19 혁명, 또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민주항쟁 등과 같은 것들을 각각의 서로 다른 역사적 성격을 넘어서 하나로 이어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의병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가 애국과 보훈인데 이 애국과 보훈의 차원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관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무명의병들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억압받는 사회 집단, 피억압자들이라고 하죠. 줄여서. 억압받는 사회 집단이 자기 해방을 이루기 위한 주체적인 실천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의병들은 사실상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서 기존의 방식대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 무명의병들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의병들의 행위는 주체적인 행위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그런 막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또 김광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상원 선생님이 어떤 이 자발성, 그다음에 주체성 이런 것들이 의병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의병 활동에서 의로움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조연이라는 주제로 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름도 없는 조연을 지나지 않은 죽음을 눈앞에 둔 무명의병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싸운다 하지만 목숨을 건지고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 보십시오. 무기라는 게 나무 같은 것들을 들고 저 어떻게 이깁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렇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자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 우리가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자랑스러운 자부심. 내가 자랑스럽다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부심을 느끼니까
이들이 이런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진짜 이게 자부심이 없었으면은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무명의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아니었다. 그 사회의 엘리트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무명의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좀 놀랍습니다. 그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역사 철학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계급 투쟁은 경제적인 투쟁일 뿐만 아니라 확신, 의지, 유머, 또 불굴의 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한 바 있거든요. 말하자면 계급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숭고한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경제적인 가치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무명의병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숭고한 의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숭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스스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그러한 사회의 주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런 무명의병들의 어떤 그러한 숭고한 희생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계승하고 어떻게 우리가 과거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말 깊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 목숨을 걸고 의로운 행위를 한 의병의 생존을 넘어선 의지를 어리석고 또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여러분 베버라고 하시죠, 사회학자. 이 베버의 생각을 빌리면 베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근대화 또는 현대화 때문일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근대화 또는 현대화로 우리 현대인들이 삶의 의미나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의 생각을 빌리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생활 세계, 이 일상의 세계죠. 이 세계가 경제 시스템 혹은 정치 시스템, 경제 체계라고도 하고 정치 체계라고도 하죠. 이 체계에 의해서 오염됐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 사는 생활 세계가 이 경제 체계와 그리고 또 정치 체계의 경제 시스템의 돈의 논리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오염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돈이나 권력 또 이제 뭐 누군가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보다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참 자연스러워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살게 된 이유,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한 사회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상훈 교수님의 생각 어떠실까요? 아드로노와 호르카이머는 둘이 같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제 이 저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도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이성이 도구화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보존,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 사유하는 능력인 인간의 이성을 수단이나 도구로 격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자율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할 이성이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무명의병의 그런 용감한 또 의로운 행동들도 저건 자기 보존의 관점에서 보면 저건 틀린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적 차가움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사물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사물화가 되고 사물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자율성이 상실되어 버리면서 생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우리가 골몰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의로운 가치들, 그 가치들을 위해서 자기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소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 부르주아적 차가움이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들이 고립되어 있고 서로 연대를 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각자가 자신의 자기 보존만을 추구하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감성, 연민 같은 것들이 상실된 사회. 예, 그러니까 타인이 겪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너는 뭐, 그래도 이 정도, 너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 너보다 네가 아니라 내 고통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을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부르주아적 차가움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제 말 그대로 너무 차가운 게 느껴지네요. 예.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거나 또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의로움, 자부심, 그리고 숭고한 정신과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겠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 김광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의로움, 뭐 자부심, 또 숭고한 정신 이런 것들이 정말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 양심이라든가 혹은 뭐 사랑, 배려, 공공선, 뭐 이상, 꿈, 그리고 영혼이나 뭐 무한한 것에 대한 믿음, 시적 감성이나 상상력, 이런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우리의 처지를 나아지게 만들고 또 무병의병이 어리석다거나 또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의로운 연대로 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좀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하버마스는 우리가 맨날 돈 얘기만 하고, 그죠? 출세하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돈과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살면 우리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도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과 권력의 노예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돈이 되지 않고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정말 어리석게 보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 의로운 일, 이런 것들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돈과 권력, 그 돈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오염된 이런 그 의사소통, 맨날 돈 얘기만 하는 이야기들, 의사소통들, 이걸 병든 의사소통이라고 하버마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병든 의사소통을 건강하게 만들면 비로소 우리가 돈 그리고 권력 이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서 다시 의로운 일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인정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서 또 우리 한상원 우리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의로운 연대로 이끌어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것이죠. 근데 현대 한국 사회는 수많은 차별과 혐오, 그러니까 배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 철학자인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서로 분리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디스 버틀러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명용사들에게 그런 어떤 혐오 발언이나 역사를 수정해야 한다는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무명 의병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회적인 연대의 가치들이 왜 필요한지를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가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강한 존재라면 돌봄과 연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늙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한때 젊었던, 그래서 에너지를 뿜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취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취약한 존재들끼리 서로 연대할 줄 알아야 하고, 취약한 존재들끼리 서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네,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연대를 위한 또 학문과 문화예술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 같은데, 김강식 교수님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충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른 우리 사람들을 좀 더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냐?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두꺼운 철학자가 책을 쓰고 난리를 쳐도, 논문을 몇 편을 쓰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데는 정말 무력합니다. 근데 영화 한 편 딱 나오고는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꾸는 꿈, 상상, 이 모든 것들이 참 의미 있고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그 무명의병과 관련해서 이걸 소재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무명의병이라는 소재야말로 정말 매력적인 소재 아닙니까? 이 속에는 의료움도 있고 의로움, 그리고 또 연대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꿈, 희망, 이상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무명의병을 기념한다는 것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기억하는 거 잊지 않고? 아니에요. 그 사람의 뜻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다한 삶을 살고 싶은 그 정말 멋진 삶, 의미 있는 그 삶, 그걸 내가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한번 다시 이렇게 또 무명의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고 싶었던 삶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이런 정신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한 번쯤 더 기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1세기 무명의병이 있다면 이게 누구일지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그들이 있었는데 21세기에도 분명히 무명의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21세기에 무명의병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21세기 무명의병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명의병을 함께 기념하려는, 그 뜻을 함께 기념하려는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왜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돈이 되는 것,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런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기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반, 아니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예, 너무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의병 정신을 통해서 이름 없는 자들이 연대한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정직하고 참된 학문과 문학적 예술적 상상의 필요성 그리고 개인의 실천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무병의병이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순국선열로만 기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어질 바깥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저는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무명의병들의 이 활약 더욱더 기대되고요. 오늘 김강식 교수님 그리고 한상원 교수님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청족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